2번. 와우. 아주 깨끗한 운현이의 책이 있네요. 죽여버려야 되나? 평가가 너무 많아서. 모두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저는 셀평가 있는데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성, 질문.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입니까? 맨 아래요. 그렇지. 맞아요. 실제로 이 문장에서는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위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뭡니까? 글의 대부분이 예시죠. 그냥 사실은 거의 첫 부분부터 예시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만 찾아보시면 the moral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도덕률,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good progress, 좋은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is often the herald of great progress, 위대한 성취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인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굿에 해당하는 애가 누굽니까? 이 굿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어떤 거? 맞아요. 랜섬 월즈의 얘의 어떤 거? 그렇지.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랜섬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뤄낸 성취죠. 얼마나 대단해. 사실은 근데 오역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굿이 캐리지가 되고요. 이 캐리지에서 어디로 간 거야? 홀슬리스 캐리지로 간 거죠. 이 과정에서 이뤄낸 위대한 성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assembly line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다시 굿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얘가 assembly line이라고 하는 것이 굿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great는 누굽니까? 포드가 되는 거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건 뭡니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뭐 그친 거죠. 됐어요? 이 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됐죠? 끝. 얘가 다예요. 이 이야기가 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으로 갈까요? 빨리 넣어봐요? 다 했잖아요. 다 한 거예요. 뭐 할 거 없어요. 이야기 다, 이 전체가 다 예시예요. 전체가 다 예시. 오케이? 혹시라도 아쉬워? 혹시라도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시 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히 동그라미 치시고 또 히가 있나요? 히라고 할 만한 게 히 이렇게 누구야?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맨 처음에 나오는 히 누굴 말하는 겁니까? 랜섬워즈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뒤쪽에 나오는 휘들은 포드, 헨리 포드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됐죠? 진짜 끝? 다음으로 할게요. 두 번째 거. 3번입니다. 질문 하나만. 준한, 질문. 이 글의 3번 지문에서 가장 흐름상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어떤 거? 시너지. 그게 이제 내용상 가장 핵심 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준한이가 말한 건 뭐냐면 내용상 가장 중요한 거죠. 시너지. 근데 시너지를 누구랑 같이 갖다 붙여야 돼? 시너지가 나온 이유가 뭐야? 요거죠. 컴바이닝. 이 컴바이닝을 했더니 시너지가 나오더라. 이거잖아. 근데 흐름상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있는 however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이렇게 however라고 한 단어가 흐름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앞부분 봐봐.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omputers can only carry out instruction that human
give them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과 뒤에 이 human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까? 따로 보는 겁니까? 따로 보는 거죠. 이해돼요? 컴퓨터가 있고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시를 내리는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뒷문장도 보면 Computer can process data accurately at far greater speed than 이거 봐봐. than people ca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 스스로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서로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얘는 빨라, 얘는 느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Yet 그러나 they are limited in many respects. 참고로 이 respect라는 단어 있잖아. 질문. resp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건우야, 이 respect가 무슨 뜻이에요? 쟤랑 썩을 안 읽은 티가 팍팍 나네. 여기서 respect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aspect죠.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They lack common sense. 이렇게요. 오케이? 이 쪽만 적어보면 서로 대립적인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 장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common sense라고 하는 건 없죠. 됐어요? 여기까지. 서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나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야. however. 그런데 이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컴퓨터와 이 human 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combine 했죠. 이 두 개를 더했어. 어머, 더했더니 뭐가 나와? 아까 준하이가 말한 것처럼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시너지. 됐죠? 요거죠. 시너지가 나오더라. 사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요 얘기에 적용받는 거죠. 가볼까요? 시너지, occurs. 시너지가 생겨요. 잠깐만. When combined resources produce output that exceeds the sum of the output of the same resources employed separately. 오케이? 개별적으로 separately 개별적으로 employed 사용되어진 자원에 대한 결과물을 초과하는 결과물을 생산해냈을 때 이럴 때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 인간이 10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20. 이걸 뭐라고 말한 거야? separately. 이게 된 거야. 근데 합쳤어. 시너지를 내서 만든 게 20. 그럼 뭐로 합쳤어? 각자 하지. 이해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50.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 표현은 어떤 거 쓴 거야? 여기서 초과. exceed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초과할 때 이때 좋은 거지. 이게 시너지야. 됐어요? 잠깐만. 그러니 어휘 잘 봐. 오케이? 초과해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뒤에 A computer works quickly and accurately. Human work relatively slow and make mistakes.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네는 빨라요. 그리고 인간은 느려 터졌어. A computer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s. However, 잠깐만. 여기 however라는 단어는 봐봐. 글 전체의 흐름에서의 however는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의 however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컴퓨터가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어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 기억은 해둡시다. 잠깐만.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혹시 얘가 38번이잖아. 38번이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였을 거 아니야. 순서가 아니라 문장 삽입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의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이 있고 여기서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이 있는데 각각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해됩니까? 앞쪽에서의 however는 따로따로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however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인간과 컴퓨터가 약간 달라. 즉 다시 말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속도 아까 했던 얘기지만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실수도 하고 느려. 여기에 however가 들어있는 거라고. 노란색으로 썼죠? 여기에 however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위치에 따라서 똑같이 however지만 얘가 어디에 있는 however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좀 더 뒤에 unless programmed to do so by human.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unless입니다. if not.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컴퓨터라고 하는 애들은 independent decision,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ormulate step for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요 부분은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요 컴퓨터. 이 컴퓨터 부분의 한계가 매우 명확하다. 독립적이지 않다. 오케이?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 even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심지어 잠깐만 여기 밑줄 쳐봐. 심지어 질문할게요. 심지어라는 표현 언제 씁니까? 더 나가는 거죠. 더 나가서 그냥 컴퓨터 안 되는데 심지어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복잡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도 라고 했으니까 흐름이 유지되는 겁니까?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유지돼야죠. 그럼 컴퓨터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뒤에 한번 가볼게. Which enables the computer to learn and then implement what it learns.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을 뿐이야. 중요한 건 어디부터? The initial programming must be done by human. 요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인간에 의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인간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니 뭐?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별표 하나.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결론 말할게. 이제부터 내가 결론을 말해볼게. 그러니까 a human computer combination, 시너지, combined, okay? 이것이 allows the result of human thought to be translated into efficient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마지막 문장은 제대로 해석할게.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의 combination,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allows, 잠깐만, allow라는 단어 잠깐만 볼게요. 다오, allow라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죠? 몇 형식? 보통은 5형식으로 사용됩니다. allow, 목적어, 이런 형태, 이 형태가 제일 많아요. 잠깐만 봐봐, 다오, 질문해 볼게. 이거 5형식이거든.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그렇죠, 맞아요. 주어는 동사하고 목적어는 목적 보호한다. 그래서 해석을 예쁘게 하고 싶으면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딱 맞아요. 봐봐.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적어야. 인간 생각의 결과가 번역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됐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into라는 단어 언제 쓴다 그랬니? into는 상태 변화라 그랬지? 인간의 생각이 번역되어서 efficient processing, 효율적인 처리 과정이 되도록 하는 걸 가능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다고.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 생각의 결과물들을 효과적인 처리 과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글의 흐름을 잘 봐봐. 전체를 봤을 때 핵심어, 내용,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잡았으니까 핵심어가 뭐냐? 핵심어는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글 전체가 뭔 얘기입니까? 요약해봐. 한마디로 요약해봐.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뭐? 그래, 그렇게 나오면 되죠. 그냥 딱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단어는 딱 두 가지가 나오면 돼요. 어떤 거? 컨비네이션, 그리고 시너지. 이거 준다는 거잖아.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이 컴바인을 하니까 시너지가 생겨. 이 얘기 그냥 반복한 거야. 됐니? 그럼 두 단어로 기억하시라고요. 인간과 컴퓨터의 컨비네이션, 컴바인, 컨비네이션. 그래서 좋다고, 시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과학자들이 책을 써가지고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책을 쓰지 않아도 명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현이가 말한 것은 과학자는 책이 없이도
명성 얻을 수 있다. 나쁘지 않죠. 제일 줄여서, 가장 줄여서 말을 하면 이 정도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일단 좀만 가볼게요.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science, 이 과학, 초기 과학, 근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the creative idea, 뭘 통해서 출간,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제 소통을 했죠.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대 과학의 초기. 근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 과학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반드시 책을 출간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책이 있었어야만 해요. 책이. This modus operandi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 is illustrated. not only 밑줄칠게요.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버덜수.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읽는 지문들, 수능 지문이건 뭐건 고유명사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어디서 드러나요? 뉴턴의 프린시피아에서.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On the Revolutions on the Heavenly Spheres 여기서도요. 또 Kepler's The Harmonies of the World and Galileo's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에서도요. 이건 뭡니까? 그냥 잠깐만 매번 말했죠. 비슷한 거 3개 이상 나왔다. 뭐다? 열거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에 속하는 게 케플러,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렇게 나오고 이 책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뭐 이런 책들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예시. 빠르게 훅 넘겨주시라. 뒤에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잠깐만. 이 단어 좀 아셔야 돼요. 질문. 현준. 이거 periodical이 뭐예요? period가 뭡니까? period가 뭐야? period. 기간이라 그러죠. 기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곧 끌려갈 그곳에서 치약 준다니까. 그 치약이 페리오야. 페리오 치약 줘요. 아주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period가 기간이잖아. 기간이 뭐냐면 딱 그 정해진 기간마다 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간행물. 잡지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여기에서 글의 흐름은 여기서 잘라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잘라지는 거냐면 이 앞쪽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앞쪽까지는 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온 거예요. 책이 있어야 돼. 책이 필요해.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근데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이 정기 간행물들의 등장과 함께 이 advent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쓰입니다. 이거 등장과 도래. 요거 말하는 거야. 등장과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 간행물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잠깐만 이런 정기 간행물이 나오니까 books gradually yielded ground to technical journal articles as a cheap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이 과학적 소통의 주도적인 형태로서의 테크니컬 저널 아리클에게 판을 양보했습니다. 질문? 이게 무슨 뜻이야? Yielded the ground. 판을 양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이제 책이 어디로? 정기 간행물로 넘어간 거죠. 이제 과학적 소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기 간행물이 하는 거죠. 더 이상 책이 아닙니다. 물론 책이 완전히 그럼 책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지. 책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As Darwin's Original Species Show. 봐봐. 그럼 여기서 Darwin's Origin of Species는 발레인 거죠. 오케이? 정기 간행물에 대한 발레가 바로 얘인 거죠. 오케이? 허나 이런 게 있긴 해. Even so,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for scientists to establish a reputation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length
treatment of their ideas. 중요한 표현이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책이 남아있어. 책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는 뭐? 책이 없이도 책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학적 명성을 쌓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가능해요. 됐습니까? 책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의 발표 하나 칠까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항상 예를 들어서 얘의 위치가 어딜 거냐고요. 이게 뭐에 대한 예시냐고요. 어떤 것에 대한 예시냐고요. 오케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revolutionary ideas that earned Einstein his Nobel Prize concerning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nd the photoelectronic effect appeared as papers in the Annalen per Physics. 이렇게. 이 뒤에는 전부 다 얘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거?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거죠. 오케이? concerning 뭐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오케이?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스페셜이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전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아인슈타인에게 상을 갖다 준 것은 그 생각들은 appear 나타났습니다. 어디로써요? 잠깐 밑줄칠게요. as papers. 이 페이퍼가 의미하는 건 북입니까? periodical입니까? periodical이겠죠. 그럼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북이 중요하다, periodical이 중요하다. periodical이 중요하다. 책 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예시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페이퍼는 사실 페이퍼가 무슨 뜻입니까? 논문이라는 뜻이죠. 논문이 영어로는 assertion이라고 씁니다. asser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assert가 주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장하는 글, 논문. 이 논문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예시, 여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거 책 없이 명성을 쌓았다. 그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apers. 책 없이 paper. 논문으로 과학적 명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노벨상을 말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예시인지가 아주 명확해진다고요. 됐죠? His status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모든 시대. 요즘에 이제 고트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로서의 그의 지위는요. does not depend on 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디?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단일한 책의 출간에 기대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문영이가 말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죠. 이거 대부분 다 예시잖아요. 다 예시고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 어떤 거? 책 없이도 과학적 성취,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되셨죠? 야, 우리 여기에 LG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말을 아낄게. 되게 빨리 끝났죠, 이번에. 알아요? 원래 7차전까지 하잖아요. 한국 시리즈는 원래 7차전까지 하는데 5번째 경기에서 끝났나요? 그죠? 5번째 경기만에 끝내버렸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차전 KT가 이겼잖아요. 1차전 KT가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LG가 쭈루룩 다 이겼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들이 LG가 KT 이기도록 둔 거다. 왜냐면 이제 경기 수가 점점 많아지면 표도 많이 팔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다. 그냥 그 뜻대로 되나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스포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 스포츠의 가치 창출. 이거는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죠. 오케이? 이거는 의지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스포츠의 반대편엔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냥 일반 기업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가치 창출,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정확하게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이게 스포츠와 일반 기업의 차이인 거죠. 가치를 창출해낼 때, 돈벌이를 할 때 차이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의외성이 높은 스포츠가 개인적으로 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전력차가 나면 거의 이제 승부가 좀 맥없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알아요? 그 탁구 있잖아요. 탁구나 테니스. 얘네들은 전력 차이가 나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탁구를 쳐. 그러니까 이렇게 스매싱을 했어. 스매싱을 했는데 제가 스매싱을 못 받는 애야. 난 그것만 하면 돼요. 주장창 그것만 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백핸드로 계속 제가 백핸드 못 받는 애야. 백핸드로 계속 주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축구는요. 의외성 너무 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싱가포르한테 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 그죠? 질수 있다 사실. 싱가포르 전체에서 축구하는 인구가 얼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질 거라고? 요번에 우리나라 다 나가요? 다 나가? 흥민이도 나가고, 민재도 나가고, 이강인도 나가고, 그럼 못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축구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결석을 하면 미친 거다.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제 싸대기 맞을 일이다.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결석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이제 상담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알죠? 아버지 번 나한테 있는 거. 아버지랑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통화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지성이를 우리 모두 지성이를 잡아줘야 되잖아. 지금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지성이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서플라이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플라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죠. 여기서 아까 일반 기업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나는 일반 기업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일반 기업. 얘네의 능력이 있는데 change their production rate.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게 능력입니다. 생산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치 창출을 할 때 이 일반 기업의 특징은 생산 속도의 변화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빨리 생산했다가 좀 천천히 했다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Some businesses. 어떤 사업들은요, ar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person level quickly in order to meet increased demand. 사실 이 두 번째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죠.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예시라고 봐도 괜찮죠. 왜냐하면 속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되죠. 속도 변화에 모든 것들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이거 일종의 예시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however 요 however를 versus라고 쓴 겁니다. 됐죠? 여기가 however가 되는 거죠. 그러나 sporting clubs have a fixed or inflexible production capacity. 잠깐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연두색으로 썼으니까 스포티 클럽. 스포츠가 되는 거죠. 이 스포츠가 되는 것이고 스포츠 분야의 특징. 여기서 이제 change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change라는 단어의 대척점에 서는 단어가 fixed or inflexible, inelastic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즉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속도, 생산 속도라고 할까요? 조절이 안 되죠. 그 단어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본문에서는 fixed. 오케이? 그리고 flexible이란 단어가 원래 flexible은 무슨 뜻이에요? 유연한 건데 유연하지 못하다죠. inflexible. 유연하지 못하다. 그죠? They have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오케이? 여기 다시 한번. 잠깐만.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day에 동그라미 쳐봐. 이 day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포츠 클럽스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바로 만약에 섞여 있으면, 만약에 섞여 있다면 이 day가 어떻게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 헛소리예요. 이 day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ay랑 붙어 있는 단어가 fixed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포팅 클럽과 붙어 있는 게 fixed잖아요. 그리고 얘네랑 붙어 있는 건 이제 flexible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fixed라는 단어를 보고 이 day가 스포팅 클럽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순서를 정해봐, 위치를 정해봐 라는 부분에서 대명사는 선행사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뒤에 it is worse. 아이고, 야 이거는 그냥 밑줄 하나 치자. 어떤 거? 야 이거 중학교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 1과에 나오잖아. 기억나니? 걔가 터치다운을 했는데 이 터치다운이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기억할 만한 것이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가치 판단할 만했다. It is worth ing,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게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건데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발음이 안 돼. 잠깐만. 근데 이게 This is not the case.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is is not the case. 이거 It i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케이? 적용되지 않아. 어디에? Sell clothing. 잠깐만.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이거 딱 읽자마자 열거니까 뭐만 밑줄치면 돼? 딱 하나만 밑줄쳐. Clothing. 왜? 열거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질문 다시. 이 cl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까? 스포츠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이거 기업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업에 대한 판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말만 더럽게 복잡하게 쓴 거야. 오케이? 한마디로 서로 달라. 이러한 고정되어 있는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 적용될 수 없어 라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한 얘기야. 뒤에 but 그러나 연결을 한 번 더 나왔어. but 그러나 clubs and teams. 잠깐만 질문 다시. 여기서 but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앞문장이 뭐에 대한 얘기니까?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됐어요? 기업엔 적용되지 않아. 그러나 clubs and teams.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스포츠 말하는 거죠. 이 스포츠 팀들은요 can only play a certain number of time during their season. 잠깐만 그들의 시즌 동안에 밑줄 칠게. 어디에 밑줄 치냐면 연두색이다.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다. 왜 노란색이야? A certain number of times. 이게 뭘 말하는 거야? A certain number of times는 이 위에 놨던 fixed를 받아준다고 봐야죠. 이해되세요? 우리 아까 요건 연두색으로 썼잖아. 오케이? 변화는 연두색이었었고 이게 고정되는 거 fixed가 노란색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야지. A certain number of. 됐죠? 특정한 숫자의 횟수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야구 1년에 몇 경기예요? 144경기 하죠. 그냥 정해져 있어요. 야, 프리미어리그가 몇 경기예요? 30경기? 38경기? 38경기 정해져 있죠. 오케이? 물론 이제 38경기보다 더 할 수는 있죠. 뭐 하면 돼? 컵 대회 나가면 되고요. 뭐 이렇게 FA컵 나가면 되고 챔스 나가면 되는데 토트넘은요 그냥 38경기만 하죠. 2연패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너무 잘 나간다 했어요. 자, if fans and members, 만약에 팬들과 멤버들이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that revenue is lost forever. 만약에 근데 경기장에 팬들이 못 오면 그냥 그 수입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돈 못 벌죠 뭐. 오케이? 왜냐하면 딱 고정돼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 잠깐만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 굳이 해석을 했거든. 요거 있잖아. 경쟁이 못 들어왔다. 이게 일종의 뭐야? 이게 일종의 소비자의 수요인 거야. 이해돼? 나 그날 공부해야 돼서 못 가는데. 나 그날 학원 수업 들어야 돼서 축구장 못 가는데. 내신도 얼마 안 남았고.
중간고사 때 잘 본 것도 아닌데 감히 못 가는데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that revenue is lost forever. 이게 뭘 말합니까? 수입은 영원히 상실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고정돼 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충족되지 않는다. 왜? 고정돼 있으니까. 이해돼? 오케이? 스포츠팀에 대한 얘기잖아. 됐죠? Although, 비록 sport clubs and leagues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atch. 물론 이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경기를 잘하면 돼요. 팬들을 불러 모으면 되죠. 오케이? 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지 상품의 수를 늘리거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만들면 돼요.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형식 자체가 다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와야죠. 이렇게. 됐습니까? 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예시. 야, 그렇다고 우리가 우레이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the supply of sport product can be increased. 스포츠 상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대요. 어머나, 어떻게? 더 많은 좌석을 만들면 되는 거죠. 더 많은 좌석을 만들고 changing the venue. 오케이? 경기장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경기를 더 오래 해. 얼어 죽겠다. 야. Even though new television, radio or television internet distribution.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다. 그냥 뒤에는 뭐 추가적으로 덧붙인 겁니다. 됐어요? 뒤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말.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상, 제목을 써라. 일반 기업과 스포츠의 가치 창출 방법이 차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됐죠? 이거 그냥 반드시 들어간다. 됐죠? 지금 이제 지상이 말한 것처럼 가치 창출 방식에 있어서 오케이? 일반 기업 비즈니스와 스포츠 사이에서의 가치 창출 방식의 차이점, 이렇게 말하면 딱 요 글을 다룰 수가 있겠죠. 되셨죠? 오케이? 자, 질문합시다. 여기서 우여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일반. 좋아요.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일반화. 오케이? 그리고 카테고리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여가 이게 좋다고 나쁘다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기만 해요? 나쁠지도 있지만 어허. 좋을 수도 있죠. 양날의 검. 진짜 하는 게 깝친다. 왜 이렇게 신난 거야? 그렇죠. 근데 맞죠? 근데 이제 문영이 말하는 게 딱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양날의 검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신났어.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벗을 기점으로 위쪽에서는 카테고라이제이션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죠. 야, 왜냐하면 이 위쪽은 좋잖아요. 위쪽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화 안 하잖아요.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뇌 터져. 어떻게 정보 처리를 다 합니까? 봐봐라. 오늘 나도 막 수업을 막 많이 하다 보면 막 말하다가 말이 뭉개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발음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아유, 새끼. 아유, 새끼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잖아. 잠깐만. 이렇게 넘어가 주잖아. 그냥 말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그지? 근데 만약에 이런 일반화가 안 돼. 그럼 뭡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우리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 야, 집에 가서 만약 이런 것도 있어. 너희가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오늘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화장을 하셨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씨. 대단히 위험한 짓이야. 어? 그날 저녁은 없다.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아빠랑. 이해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쪽 봐봐. 위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뭘 합니까? 일반화. 일반화라는 걸 해요. categorization 이걸 한단 말이야. 위쪽은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categories are absolutely 어이구 여기 나오잖아.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적입니다. 카테고리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의 상징적인 단어는 necessary. 필수적이야. first function. 우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요. 심지어는 이런 거야. 내가 수업할 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잖아? 너희는 누구신데 그런 목소리를 냅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돼. 오케이?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맞잖아. 그리고 이런 거야. 너희가 학교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다듬고 왔어. 오케이? 머리가 짧아져서 왔어. 넌 누구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They give structure to our thought. 즉, 우리 다시 이런 게 있지. 물론 이제 문현이처럼 갑자기 헬멧을 쓰고 왔어. 뭐 이러면 이제 다리 위로 핀 거야. 너 왜 갑자기 헬멧을 썼니? 이렇게 있긴 하겠죠. 잠깐만. 됐죠? 무대기로 안 돼 이거. 봐봐. necessary. 어디에 필수적인 겁니까? 사고 구조. 이 사고의 구조를 형성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Imagine. 자, 상상을 해봐. If we saw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are truly unique. 야,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들을 유니크한 것으로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아이템들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잠깐만 질문 하나만. As truly unique. 이게 무슨 뜻이야? 일반화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일반화의 반대가 유니크잖아. 독창성이란 말이야. 독특함이란 말이야. 개별성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여긴 뭐 안 한 거야? 여기는 일반화를 안 한 거지. 응? 그럼 좋은 얘기 나와야 돼? 나쁜 얘기 나와야 돼? 당연히 나쁜 얘기 나와야지. 왜? necessary의 영역에서 일반화를 안 한 건데 나빠야지.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어떻게 묘사를 해? 묘사할 단어도 없어. 왠지 알아? 이런 거야. 지성이가 조교쌤 보면서 예뻐. 아까 김지성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왜 조교쌤한테 아이스크림 심부름 시키니? 미친 거야? 그래서 원래 2학년들도 원래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었는데 예? 그 지성이가 제가 갔다 올게요. 조교쌤한테 심부름 같은 거 시키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못 먹는 거야. 제가 전부 다 김지성 때문이야. 진짜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A 조교수님 보면서 예뻐. B 조교수님 보면서 예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화가 잘 돼 있네. 일반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 벗이 있는 거야. 여기에 벗. 그렇죠? 일반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사고의 구조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 But 그러나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 근데 잠깐만 일반화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잠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죠. 어떤 거? Can distort our worldview.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일반화로 인해서 어떤 거? distort. 이 세상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야 비슷한 거 그냥 때려 묶어 이거잖아. 비슷한 애들 묶어 이런 거죠.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경희고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경희고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너희는 다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 동급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기분이 좋을 거고요. 누구는 불쾌하겠죠. 이렇게. 자 봐봐. It can make a mistake. 잠깐만. 또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거? mistaken. Okay? mistaken group together. 실수로 잘못 묶어 버릴 수도 있어요. Okay? Things, people, or countries that are accurately very different. 사실은 다른데.
사실 전혀 다른데 한 그룹으로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누군가가 1강의실에 경희고 남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난 아닌데 내가 왜 자, it can make us assume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is similar. 봐봐, 한 교실에 있으니까 같이 자, and maybe most unfortunate 제일 안 좋은 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s about a whole category based on few or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해석해 줄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 우리가 결론에 그냥 훅 뛰어들게 섣부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서. 근데 어디에 기반을 해서 몇 안 되는 심지어는 딱 하나의 아주 이상한 예시.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 이 교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강물을 흐리는 건 누굽니까? 엉덩이를 흐르는 거.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잖아. 이 반에 갑자기 누구 하나가, 잘 생각해봐. 이 교실 누구 하나가 다 대부분 성실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누구 하나가 미쳐가지고 시험 내신 기간인데 축구를 보러 가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 미꾸라지 하나, 정신 나간 그 축구, 진짜 축구도 잘 못하는데, 그치? 지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축구를 보러 가겠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야, 쟤네 반은 미쳐가지고 축구를 보러 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디스톨트. 그리고 본문에서 딱 이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섣부른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jump to conclusion이라는 표현을 그냥 섣부른 판단이라고, 섭부른 결론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는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잠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이거 제목을 써봐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이 일반화의 장단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제목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얘도 이 글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얘에 대한 대답이 누군가는 좋은 거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에이 아니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yes나 no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찾을 때 글을 다 포함하는 어떤 것이 제목이나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얘가 나오면, 그 선택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 본문이 나온다면 걔도 대표성을 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거꾸로 골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 거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쟤를 살 때 얘를 사야겠다. 결정을 할 때 자동차 구입을 해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본문에 따르면. 읽어봤으니까.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타이어. 타이어가 제대로 달려 있는가. 이런 거요. 또 하나가 인테리어. 놀랍게도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생각한 게 이건 차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냥 이거 그냥 성능 좋은 가전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응당 차라면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샀을 때 보통 너희 부모님 차는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방향 지시등 있잖아요. 보통 깜빡이라고 하죠.
깜빡이를 딱 켰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깜빡 하잖아. 그래서 좌회전이죠. 좌회전을 하면 이 깜빡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꺼져요. 잘 모르지? 너희 부모님 차들은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 차들은 그죠? 툭 다시 올라오잖아. 그지? 이게 툭 소리가 나잖아. 이거 아니구나. 얘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도 계속 깜빡이 켜져 있는 거야. 내가 꺼야 돼. 내가 스스로 꺼야 돼.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이게? 대단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돼요.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되는데 참 당황스러웠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요소가 있죠. 기본 요소가 있고 핵심 요소가 있는 거죠. 질문. 타이어가 뭐예요? 임포턴트. 타이어가 important죠. 이게 되고요. 인테리어가 뭐가 됩니까? 이게 피보탈이죠. 원래 피보탈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그렇죠, 맞아요. 중추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중추적인. 중추가 뭐야? 우리 뼈, 척추를 말하는 거야. 가장 중심 뼈들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구매 요소로서는 내가 이거 살 거야, 말 거야는 타이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인테리어를 보는 겁니까?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구매 요소에서는 인테리어. 구매 결정을 할 때는 피보탈 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눈에 확 띄니까. 눈에 확 띄니까? 오케이. 본문에서 눈에 확 띄니까라는 표현 없었어요? 왜요? 본문에 나온 것으로. 왜 important보다는 피보탈에 중심해서 구매 결정을 합니까? 어떤 거? 그렇지. 맞아요. important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자동차 라함은 응당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바퀴 안 달린 자동차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케이? 중요하니까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구도는 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좀만 가볼게요. Some resources, decisions, or attract activities are important. Highly valuable on average. 평균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 While others are pivotal. 어떤 것들은 피보탈합니다. 걔네들은 small changes make a big difference.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잖아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살 거야 말 거야. Consider. 자,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서부터. 자,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끝까지네요. 이 전부 다 그냥 자동차 구입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을 한다. 이건죠. 가볼게요. Consider how two components of a car relate to a consumer's purchase decision. 잠깐만, 이것과 누구를 연결시키는 거야? 소비자의 구매 결정. important와 pivotal 이 사이에서 그 구매 결정 연결시켜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Tires and interior design, which add more value on average. 평균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타이어죠. 중요한 건 타이어지. 타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건우야 그러다가 목 부러진다. They're essential. 되게 필수적이죠. 잠깐만. 여기서 에센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필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To the car's ability to move, and they impact both safety and performance. 타이어 중요하죠. 중요하죠, 당연히 타이어. Yet, 그러나 tires generally do not influence purchase decision. 얘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하지만 구매 결정. 구매 결정에서 얘는 그러니까 important는 구매 결정의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맞다. 오케이? 뒤에 어디야? 자, because 왜냐하면 safety standard guarantee that all tires will be very safe and reliable. 기본값이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 optimal sound system, portable technology talks, number of location
of cup holders likely have far more of effect on the consumer's buying decision. 여기 대놓고 말했죠. 이런 애들 너무 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립시다. 그냥 뭐 인테리어 피처의 차이점. 오케이?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사운드 시스템. 사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음악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이 돼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 그리고 컵홀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 편의사항들. 우리나라 차들이 이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인정해줘야 돼. 우리나라 차들이, 국산 차들이 이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정말 잘하긴 해요. 진짜로. 지금 차를 타다 보니까 어머 어쩜 그렇게 불편한지. 얘네가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큰 구매 요소가 되곤 합니다. In terms of overall value of the automobile, you can't drive without tires.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야? You can't drive without tires.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타이어 없이 자동차 운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센셜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you can drive without cup holders and portable technology docks. 이거 없이도 운전할 수 있죠. 오케이? 가능해요. 그러나 잠깐만 여기까지 말하면 잠깐만 요 앞에 문장, 이 앞에 문장을 보면 타이어와 컵홀더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타이어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냥 뒤를 보니까 interior feature 뭘 말하는 겁니까? 컵홀더라고 하는 것이 clearly have a greater impact.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게 됩니다. On the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 타이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however를 쓴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요? 서로 반대잖아. 이해되죠? In our language,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타이어가 important한 거고요. 인테리어는 피봇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야기 자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됐죠? 이런 거는 요약문 완성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피보타라고, 누가 임포턴트한데 그것이 의사결정,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 만들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되셨죠? 오케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 낯설어요.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 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과문하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무식하다는 걸 깔고 얘기할게요.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이 있고 바이올린보다 조그만 애 있잖아요. 그지? 비올라가 있어요. 누가 더 경쾌한 느낌이 듭니까? 바이올린이 참 무식한 놈. 비올라가 조금 더 네, 작을수록 더 높잖아.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비올라가 더 작아요. 비올라가 더 높다 이 새끼야. 이 무식한 녀석. 내가 알기로 비올라 높은 봐봐. 나도 비올라 높은 건 아니야. 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하는. 자, 첼로가 있어요. 자, 우리 무식함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첼로가 자, 일단 제일 커요. 그래. 자, 바이올린이 있고요. 첼로가 있어요. 우리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다 무식한 사이에 뭐 이러가.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소리가 웅장하고 묵직합니까? 첼로가 더 묵직해요. 그럼 바이올린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죠.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brightness라고 하는 것이 그 경쾌함을 말해요. 오케이? 밝음. 그러니까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봐봐. Brightness sound means much energy in higher frequency. 여기서 frequency는 뭡니까? 그렇지. 주파수를 말하죠. 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음이 좀 더 높다고요. 근데 그것이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the sound easily. 소리로 딱 판단이 쉽게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violin has many more overtones compared to the flute and sounds brighter.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것이 has
many more overtones. 높은 음을 갖고 있고요. 뭐에 비해서? compared to a flute. 플룻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음이 나고요. 그래서 sound brighter. 더 경쾌한 느낌의 소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알 보실래요? 음알. 말이 안 되는데 플룻보다 못하. 우리 서로 무식한 사이에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요. brightness. 소리의 밝기. 소리의 밝기라고 생각, 소리의 경쾌함이라고 합시다. 소리의 경쾌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있고요. 한쪽에 플룻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An oboe is brighter than a classic guitar. 가 있고요. 여기에 기타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And a cross cymbal brighter than a double bass. 쓰진 않을게요.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뒤에 This is obvious. And indeed people like brightness. 사람들이 어떤 거? brightness를 선호합니다. 선호하죠. 왜요? 잠깐만. 요 brightness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one reason is that it makes sound subjectively louder.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들려요? 재밌는 것은 subjectively louder 이렇게 썼잖아요. 실제로 소리가 더 큰 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subjectively clear, louder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 조금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컴마 위치 잠깐 우리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딱 하나만 체크할게. 요 위치 그냥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볼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야, 혹시 내가 여기다가 너희한테 야, 너 여기다가 what을 쓸 거야? which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치? 선인사가 있냐 없냐. 물론 이제 원래 접속사는 뒤를 먼저 봐야 하지만 둘 다 접속사이고 둘 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를 볼 필요는 없었던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앞에 봐서 선인사가 있으면 what을 쓰고 선인사가 있으면 which를 쓰고 선인사가 없으면 what을 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선인사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잖아. 그럼 what을 써야 되잖아. 근데 what이 아니라 which를 쓴다고요. 그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 what은 항상 뭐 해라? 이거 반드시 하라 그랬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고 내가 명사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명사다. 이걸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명사다. 그럼 내가 명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명사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다. 그럼 여기서 위치부터 저 끝까지가 주어입니까? 얘 목적어가 돼요? 보어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냐 도대체. 이에 대한 선인사가 누구야? 앞문장이죠. 이 앞문장 전체. 이 앞문장 전체가 선인사가 된 거죠. 문장 전체를 선인사로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썼다. 됐죠, 준영아? 그지? 아이스크림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듣질 않아 죽으려고 지금.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명사가 안 보일지라도 무조건 what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져보시라. 반드시 내가 명사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반드시 따져주셔야만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그것이 part of the loudness were in modern electronic music and in the classical music the 19th century. 19세기 전통적인 음악에서 그리고 현대의 전자음악에서의 크기의 전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우드니스의 전쟁?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치? 누가 더 큰 소리를 내고 누가 더 명백하게 잘 들리도록 해줄 것이냐. 그러면 잠깐만 이런 논리네요. 브라이트니스가 높으면 라우더하게 들려? 근데 라우더하게 들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럼 당연스럽게 브라이트니스를 높여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 그지? 뒤에 보니까 all sound engineers. 이 모든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어요. 만약에 they play back in a track to a musician that just has recorded this track and at some higher frequency. 잠깐만. 이 higher frequency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 brightness of sound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것이었었고,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brightness가 높아졌다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brightness라고 하는 것을 높인 상태로 음악을 들려주면 the musician, 그 음악가가 will immediately like the track much better. 오! 이 소리가 더 좋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선호도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brightness, 즉 다시 말해서 brightness를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이야? higher frequency.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하면 음악가도 선호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음악가도 마음에 들어 한다는데 뭐 좋은 얘기 아니여. 그지? 그런데 그러나 this is a short-lived effect. 이게 너무 단기적이에요. 너무 단기적인 효과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벗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브라이트니스와 하이 프리퀀시를 높여서 라우드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그 현상이 요것이 어떻다? 너무 단기적인 효과다. short-lived 하다. 다 어땠어요? 오케이? 뒤에 and in the long run.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people find such sounds too bright.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좀 과한데? 좀 귀 아파. 너무 날카로워 소리가. 왜냐면 이제 고음이니까 소리가 너무 날카로운데 나 밤에 조용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고 싶은데 좀 귀 아파. 또 요즘엔 그런 거 되잖아요. 뭐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음악을 어떻게 듣습니까 너희는? 스피커로 들어요? 이어폰으로 들어요?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근데 고음이 팍 찌르는 고음을 이어폰으로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가면서 듣는다고요? 처음에는 노래 잘하네 와 이라고 생각하겠죠. 청량감 이런 얘기 하겠죠. 맨날 들어봐 귀 아파 질려. So 그러니까 여기 so가 왜인지 아시겠죠? 좋은 거 아니야 so 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it is wise. 잠깐만 it is wise. 필자가 판단한 겁니다. 이게 더 현명한 거야. 뭐가? Not to play back such a track with too much brightness. 근데 이게 brightness 너무 높이지 않는 거 그게 더 나아. 왜냐하면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시간이 좀 걸리거든. To convince the musician that less brightness serves his music better in the end. 결국에 less brightness가 serves the music better. 그 음악을 더 잘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브라이트니스 높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건 뒤에 사족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됐죠? 요 논리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개인적으로 요 지문은 어휘랑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하면 참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얘는 글을 정리해온 사람이 운현이 빼고는 다 있죠. 운현이만 안 했네. 목숨이 내용은 알아요. 해봐. 적응이랑 수능이 이제 다른 건데 적응은 세대를 따라 내려오는 거고 수능은 한 삶에서 그 전체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 항상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 이렇게 합시다. 어떤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는데 얘를 빛이 충분한 상태에서 키운 쪽이 하나 있고요. 그 반대편에 뭐 있습니까? 맞아요. darkness, 어둠 속에서 키운 애가 있죠. 이렇게 함에 따라서 달라지죠. 봐봐. 과학자들은요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한 과학자들은 알아낸 게 있어요.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겉모양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from those grown in the light. 빛 속에서, 빛 안에서 자라는 애들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 거예요. Light와 darkness 이렇게요. This is true. 이게 사실입니다. Even when the plant in different light conditions are genetically identical and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water, and nutrient level. 즉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면은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식물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아놓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일한 genetically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또 하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거죠. 딱 하나만 다른 거죠. 뭐? 빛. 오케이? 빛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다 동일해요. 딱 하나만 다른 거죠. 빛. 이것만 달라요. 그러면 오로지 빛이라는 요소만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seedlings. seedling이 뭡니까? seed가 뭐야? 씨앗. 씨앗에서 조금 자라내죠. 그 이파리 몇 개 안 나오네.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새순. 묘목이라죠, 묘목. Glow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란 묘목들은요. 이쪽은요. 잠깐만 이거 적어볼까요? 얘네들은 노란색. 어둠 속에서 자란 애들은 특징이 뭡니까? 리미트예요. 근데 뭘 리미트합니까? 어떤 걸 리미트해?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를 제한해. 근데 어떤 에너지야? Going to organ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는 full capacity, 완전한 능력을 function 하지 않는 기관. 됐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작동 안 하는 애, 걔네들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한하냐? 어둠 속에서 기능하지 않는 쪽. 여기는 제한을 시켜버려요. 어차피 어둠 속에서 작동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구? 코틸레돈 and root 이런 애들이요. 떡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요. And instead 그 대신에 initiate elongation of the seedling stem to propel the plant out of darkness. 근데 어느 쪽은요? 리미트 함과 동시에 어떤 거요? 연장이라는 걸 하죠. 연장. 오케이? 연장을 해요. 왜요? Out of darkness. 그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연장이라는 걸 합니다. 됐죠?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full light. 연두색으로 가볼까요? full light. 빛이 충분한 상태에서는요. seedlings reduce. 이 묘목들은요. 마찬가지로 reduce 합니다. 뭘요?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 어떤 에너지야? They allocate to stem elongation. stem elongation에 할당하던 에너지는 줄여버립니다. 오케이? 어떤 거요? reduce를 하죠. 어떤 거? 줄기 확장.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시켜버립니다. The energy is directed.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갑니까? 잠깐만.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갑니까? 별거 아니지만 하나만 체크할게요. to 뭐란 얘기야? 전치사란 이야기야. 오케이? 어디로 갑니까? Expanding their leaves and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 이렇게. This is a good example of phenotypic plasticity. 요거는 단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얘보다 요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플라스티시티가 뭡니까? 질문. 플라스틱이 뭐예요? 플라스틱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원래 또 다른 뜻이죠. 형용사로.
유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연한. 오케이? 유연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에 써야 될 에너지를 아껴서 저쪽으로, 저쪽에 갈 걸 아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 앞에 phenotypic이란 단어 너무 어려워. 일단 너무 어려운데 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런 건 좀 어렵더라도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요거를 가변성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가변성. 오케이? 가변적인이 뭐예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가변적인. 혹시 요 단어 알아요? floatable. floatable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럴듯한, 그럴싸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혹시 이 단어 알아요? feasible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럴듯한, 그럴싸한. 오케이? 더 쉬운 단어는 사실 여기서 더 쉬운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아까 나왔던 단어 flexible 이런 단어가 이제 더 쉬운 단어이긴 하고요. 그렇죠? 더 쉬운 건 changeable 그러면 너무 쉽고요. 그죠? 그냥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변적이라는 거야. 바뀐다라는 거. 이 현상을 필자는 이런 현상을 필자 뭐라고 말한 겁니까? plasticity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뒤에 the seedling adapt to distinct environment. 그러니까 요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해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해져?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지는 거죠. 적응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어두워? 이렇게. 밝아? 저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Environmental condition by modifying its form and the underlying metabolic and biochemical processes. 뒤에는 뭐 이런 걸 바꿈으로써 적응한다. 오케이? 그럼 두 단어를 보고 싶어요. 예. 혹시 문제로 출제한다면, 빈칸 추론으로 낸다면 여기 내겠죠? 저건 너무 어려워요.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두 단어를 다 알아두세요. 오케이? 두 단어 다. 어쨌거나 가변적이다, 바뀐다, 적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운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세대 간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다음 지문에 있죠. 헷갈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지문이 공부를 해오긴 했나 봐, 그지? 그 다음 지문에 나오는 게 아까 운현이가 했던 얘기고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운현이 주식이 또라이인가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이해돼 맞는 데가 정답 얘기하는 배웠었는데 다음 게 그 얘기죠. 다음 게 그죠? 근데 처음 시작이 비슷하긴 해요. 그죠? 이 와중에 문현이는 정답을 외쳤죠. 야, 정답은 왜 외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운현 얘기 듣고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이걸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나 안 했다고 봐야 되나 해서 멈칫했는데 문현이가 정답을 외쳐가지고. 자,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댑테이션. 얘는 change in population.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개체입니다. 개체수.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이렇게요. 이게 this is different from acclimation. acclimation. 운현, 얘가 뭐라고요? 수능. adaptation이 뭐라고요? 그렇죠. 뭐나? 얘가 이제 적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결국 필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adaptation 그리고 acclimation.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댑테이션의 특징이 뭡니까? 어댑테이션의 특징은 세대 간이죠. 세대 간의 generation to generation. Okay? One generation to the next. 세대에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accli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an individual organism's changes in response to an altered environmen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입니까? 개별 개체죠. 세대가 아니라 개체 안에서, 개체 내라고 할까요? 개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시 잠깐 조심하세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for example에 밑줄 쳐보세요. 질문. 얘의 위치는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어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 될 수 있어요. adaptation 뒷자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얘는 acclimation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for example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이게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요걸 잘 보시고 누구에 대한 예시인가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결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해요. 눈에서 레이저가 가겠다. 수상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봐. 용기를 내보세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죽음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근데 실제로 너희 공부할 때 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자기 해서 한번 사실 제일 좋은 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꾸벅 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단 자는 거 괜찮은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고 난 다음에 졸고 난 다음에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대부분 잘 생각해봐. 너희가 뭐 수업 들을 땐 그나마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그만 집에 가겠습니다. 여기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앉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수업 시간에 너희가 졸다가 꾸벅 졸았어. 그러다가 내가 깼어.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눈을 뜨네. 이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눈 뜨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필기도 막 필기하잖아요. 개체 이렇게 그렇죠. 휴먼 졸음체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생각해봐. 수업하는 도중에 꾸벅 졸고 다시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잖아. 그 전보다 덜 졸려서 집중을 하게 돼요. 잘 생각해봐. 이걸 그대로 너희가 자습할 때도 적용해야 돼. 공부하다 졸립잖아. 잠깐 자도 돼. 엎드려 잠깐 자고 나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잠깐 잘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잠깐 졸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이 깼잖아 이미. 근데 잠을 깬다는 미명하에 편의점에 가요. 잠을 깬다라는 말 때문에 잠깐 나가거나 화장실 간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오지 않죠. 있잖아. 한 2-3시간 있다 돌아오잖아. 이미 나가본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졸아도 되는데 자리를 뜨지 마세요. 실제로 너희가 자습할 때도 그러세요. 절대로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공부해야 돼. 다리가 저려도 그냥 앉아있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정말로.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여름에 밖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녔어. 그런 애들 있죠. 축구도 잘 못하는데 밖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괜히 축구 하나 모으고 자빠졌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축구도 잘 못하면서.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얼굴 새까맣잖아. 새까매 얼굴. 이렇게 저렇게 됐단 말이야. 저렇게 된다. 미안해. 그래서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 that protect you from the sun.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까매지지. 잠깐만. 여기서 아예 acclimate라는 단어를 썼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다? 여기에 대한 예시죠. 여기 예시. 오케이? 어때요? 여름 땡볕. 여름 땡볕으로 인해서 어떻게? 준환이가 된 거죠. 뭐가 된 거야? 검은 피부.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는 매우 용감하죠. 정신 나갔죠.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목숨이 2개인가 봅니다. 자, this is a 잠깐만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중요한 표현. 자, 노란색으로 써야겠죠. 노란색으로 표시할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temporary. 무슨 뜻이에요?
영어에서 템포가 들어가면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변화가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럼 준환이 아들도 검게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웃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 우리 이런 거 건드리지 말자. 일단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준환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und pass the temporary change on to future generation. 이게 대물림이 되진 않아요. 오케이? 잠깐만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 is inherited.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피그먼트, 염료, 색소죠. 염료, 색소. 이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는 유전이 됩니다. For population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태양빛이 쨍쨍한 이런 곳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Individuals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 이런 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are more likely to thrive or to survive than people with a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 And that trait becomes increasingly common in subsequent generation.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however죠.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야겠죠. 오케이? 그러나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잠깐만, 그럼 질문해 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노란색으로 temporary라는 단어에다 밑줄 쳤잖아요. 그죠? 그럼 요 however 뒤쪽으로는 연두색으로 밑줄 칠 만한 게 있어야 되네요. 어디요? 연두색으로 밑줄 칠 부분 어디입니까? 어디? 오케이, inherited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뭐? 요거 좋아요. 어디 갔니? 여기. 요거 괜찮고요. 또? 그렇지. common in subsequent generation. 이후 세대. 이 세대란 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후 세대에서는 일반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반대편은 뭐가 되는 거야? common. next, subsequent generation. 이 다음 세대, 이후 세대에게는 subsequent를 씁시다 그냥. 이후 세대한테는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 된다는 거죠. 대물림이 된다는 거고 세대 간의 유전이 된다는 뜻인 거죠. If you look around, 만약에 좀 둘러보면 여기저기 둘러보면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of adaptation. 이거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The distinct long neck of a giraffe. 기린 모가지가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developed as individuals that happen to have a longer neck had an advantage in feeding on the leaves of tall tree. 됐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저기 거죠.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약간 그런 지식,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파리가 여기 있어. 모가지가 짧은 기린이 있고요. 모가지가 긴 기린이 있어. 누가 살아남았겠냐라는 거지. 얘네, 그러니까 이 성질 자체는 유전 될 거 아니야. 얘는 다 뒤졌어. 못 먹어가지고 얘네가 살아남았다. 결국 모가지가 긴 애들만 살아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 연두색이고 어느 부분이 노란색이냐. 이 부분. 그러니까 노란색을 대표한 단어는 어떤 것이고 연두색을 대표한 단어는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연결어 신경 쓰시고 어디에 for example이고 어디가 however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핵심적인 단어는 불확실성. 오케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가 about how to approach a problem situation.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부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어떤 거? uncertainty에서 뭐가 발생한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One way to avoid such risk. 잠깐만, such risk에 밑줄 칠게요. such risk.
이 서치 리스크 요거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서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앞에 리스크가 나왔어야지 서치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Such risk is to contract with a party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잠깐만요. 근데 이 리스크를 이 uncertainty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당사자 만나기. 당사자요? 유경험자. 그죠? experienced. 이 상쇄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유경험자. 유경험자를 만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경험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게 확실성인 거죠. 아니 애시당초에 얘 때문에 얘가 생겼으니까 상쇄 방법은 뭐야? 얘를 없애면 되지.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확실한 거지. 경험이 있는 애. 너무 당연한 논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얘가 얘구나. 너무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for production of a larger complex system. 이렇게 기네. 이렇게요. A manufacturer might subcontract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 to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이게 예시야. 이 예시인데 이 예시에서 지금 일단 문제가 뭡니까? 비용 문제가 있어요. 이 비용이 너무 높아. 비용 문제가 있어요. 비용에 대한 이제 financial risk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유경험자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 유경험자를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 유경험자가 뭐야? 이 부분에 유경험자를 찾으세요. 다시. 여기서 유경험자를 찾아. 이 문장에서 유경험자를 찾아야지. 어떤 거? 그렇지. familiar with. 익숙한 애죠. 해봤으니까 익숙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비용 리스크에다가 뭘 합쳐야 돼? familiar. 요걸 합쳐야지. 그럼 되지. 얘가 유경험자니까. 익숙한 거니까. this. 잠깐만. 이 this 잘 봐. 이 this. 이것은 relieve가 뭡니까? 경감시키다, 줄이다 이거죠. 뭘 경감시켜? The manufacturers of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ese components. 이런 애들이 생산하기 위해 툴링, 어떤 도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경감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디스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디스가 바로 얘가 디스야. 플러스 퍼밀리어. 오케이? 요걸 디스라고 받아준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리스크라고 쓸까요? 비용 리스크 플러스 퍼밀리어 했더니 뭐가 나와? relieve. 이게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however 그러나 어머나 however 그러나 잠깐 여기까지. 익숙한 애들 한마디로 뭐? 아웃소싱 한 거죠. 외부에서 익숙한 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좋다 나쁘다? 좋다. 여기까지 무조건 좋아. 다 좋은 얘기야. 여기까지 플러스 좋은 얘기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 however가 나왔네요. however 그러나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 put the manufacturer in the position of relying on outsiders. 잠깐만 여기서 이게 subcontracting 하청을 준 거잖아. 이렇게 하청을 줬어요. 누구한테? 익숙한 애한테. 요 과정을 필자는 요 과정을 하청이라고 말한 겁니다. subcontract 요 하청을 줬단 말이야. 하청을 줘서 좋았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 하청 있잖아. 얘가 좋기는 하거든. 근데 얘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 외부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생겨요.
걔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외부 의존도가 높아져.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안 읽었구나. 미안해.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그러니까 transfer, 이걸 이제 바꾼다, 전환시킨다, 이 일 쟤한테 준다. 이거 되는 거죠. 그것이 means inheriting another kind.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 예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줬거든? 그러면 외부인한테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단 말이야. Which increases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quality control, scheduling, and the performance of the end item system. 여기 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외부 의존도가 높아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However. 보이시죠? However. But 그러나 these risks often can be reduced through careful management of the suppliers. 관리 잘하면 돼.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한 벗은 사실 이게 사족을 붙인 거죠. 근데 뭐 이것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기억하시고, 오케이? 기억하시고. 연결어가 딱 눈에 띄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글을 읽다가 글을 좀 이제 정리해 와라. 글을 좀 이제 미리 읽어 오셔라. 이렇게 했을 때 꼭 필요한 것, 너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은 얘만 하더라도 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를 좀 잡아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쭉 쓰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결국 이런 글이구나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데 구도를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빈칸 추론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여기서 A니까 여긴 not A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제 A가 들어갔으니까 연결원이 역접이 돼. 이런 식으로 구도도 잡기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쪽이 뭐 쓸까요? 서양. 서구 사회. 이쪽이 뭐 쓸까요?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얘는 특징이 뭡니까? 서구는? 네? 설마 이 롱을 얘는 공부를 해온 건지 안 해온 건지 헷갈려 얘. 롱 비포지 그지야. 나 진짜 이거 야 이게 길게 연주하는 거야? 이런 서클 한참 전에 연주하기 한참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작곡이 먼저고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작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차이가 꽤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요 얘기야. 뒤에 Some African tribal music, however. 어이구, 여기에 however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쓰라고 쓴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부족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result from, 잠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윤서가 result from이 있잖아. 그 result in이 있잖아. 차이가 뭐라 그랬죠? 지율, 차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이 뒤에 결과가 나오고 from 뒤에는 그렇지. 원인과 이유가 나오죠. 봐봐 윤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from이니까 여기로부터 이 결과가 나온다. 그럼 원인이 되는 거잖아. result in은 이래서 이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 원인,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어떤 게 먼저입니까? in, 과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야? 컬라보레이션이 먼저, 그리고 뮤직이 나중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족 음악, 노란색이야? 연두색이나? 연두색이야? 아프리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컬라보레이션, 요게 먼저고 이것이 트라이벌 뮤직이 된 거야. 오케이? 뒤에 by the players on the spur of the movement. moment. 그 순간에 연주해볼까? 이렇게. 이건 약간 그냥 이거 하나 물어볼까? 즉흥 연주가 뭐예요?
그럼 한글로 물어보겠어요? 어? 그렇지. 비즈가 들어가면 뭡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야. 미리 본 거죠. 오케이? 앞에 걸 보는 거죠. 그 앞에 거를 보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improvisation 이렇게요. 오케이? 앞에 있는 거 미리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하는 거. 그 악보를 이 앞에 악보를 보지 않았다. improvisa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게 즉흥 연주가 돼요. 오케이? 이거 비슷한 거죠. 부족음악이라고 하는 게, 야, 우리 이렇게 작곡 악보 있지? 막 우리 확인하고 3페이지 단위?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 가보면 the pattern heard whether they are the silences when all plays rest on a beat or the accented beats when all play together are not planned but serendipitous. 이 단어 멋진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웨더는 얘들아 그 웨더라는 단어가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명사절일 때 뭐뭐 인지 아닌지고 부사절일 때는 뭐뭐 이건 아니건이라는 뜻이거든. 여기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패턴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두색으로 비추셔야겠죠. Not planned, but serendipitous. Not planned, 계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But, 그럼 뭔데? serendipitous. 이게 우연히 얻은 이런 단어인데 사실 이게 되게 낭만적인 단어인데 serendipity, 이런 영화 제목도 있어요. serendipity가 뭡니까? serendipity? 어디서 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있어요. 나 이거 본거 같아. serendipity라는 영화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인연. 이렇게 우연히 만난 인연. 사랑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우연히 만난 사랑이에요. 그 영화 내용 자체가 남녀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된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연두색 부분에서 여기서 뭘 써야 돼? 여기서 serendipitous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스펠링 틀렸다. serendipitous. 됐죠? When an overall silence appears on beat 4 and 13, it is not because, not because each musician is thinking. 모든 음악가가 동시에 on beat 4 and 13, our rest. 자, 여기 4박자랑 13박자 사이에서 쉬는 거야. 를 생각해서 된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우리 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거 아니다 해서 끝나지 않죠.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rather, 그보다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not because랑 누구랑 붙는 거야? 그보다는. 이렇게 붙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보단 이거야. 어떤 거? It occurs randomly. 잠깐만. 다시 한번 연두색. 뭐? randomly. 무작위로. 우연히. randomly. As a pattern of all players converge upon a simultaneous rest. 잠깐만. 막 신나게 연주하다가 막 쿵짝쿵짝 하다가 딴! 에서 마무리 짓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각자의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다가 신나게 뭐 합주를 하다가 그 느낌에 빵 쉰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우연히 다 모두 함께 쉰 거지. 뒤에 The musician are probably as surprised as their listeners to hear the silence at beat 4 and 13. 우연히 여기서 딱 쉬게 되잖아? 모두 깜짝 놀라되겠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족끼리 자동차 타고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는 차 타고 막 여행 가죠. 어디론가 가면 이제 그 명절에 친척집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가다가 한참 제각각 막 떠들다가 그냥 일시에 푹 조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모두 갑작스러운 침묵. 모두 다. 그때 우리가 멋쩍게 웃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딱 그 느낌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왜 이래? Surely that surprise, 그 놀라움은요, is one of the joys tribal music experience in making their music. 이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트라이벌 뮤직의 매력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이기도 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디가 노란색, 어디가 연두색.
각각을 상징하는 단어들. 특히나 이 연두색 부분이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요 단어 collaboration, serendipity, serendipitous, 그리고 얘랑 같은 게 randomly, 요런 단어들. 일맥상통하는 그 단어들이 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